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오전 현재 기온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상당한 일교차입니다. 낮에는 정말 여름을 방불케 하죠.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오늘 예보됐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간밤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한미일 해군 수뇌부가 서울에서 국제 안보 정세와 삼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말입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6.3 지방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지역 곳곳에서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선거 후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도부와 충돌했고, 대구에서는 컷오프된 후보들이 경선 복원, 8인 경선 복원과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보선 출마를 두고 무공천론과 공천 강행론이 맞서서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침울한 내용들 뿐인데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 위반과 결재 논의는 물론이고 서류 복사를 맡는 직원까지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선출 권력이 방향을 정하면 관료 조직은 이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며 관료 조직의 저항이나 관성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경기도 때도 보여준 이 대통령 리더십입니다. 선출된 권력, 그 권력의 결정에 대해서 직업공무원 당신들이 거역해? 반역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이 대통령의 강구한 원칙이에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이 고성군이 강원도에도 있는데요. 네, 경남의 고성군 주민은 중앙정부 지원금 60만 원, 경남도 지원금 10만 원, 군 자체 지원금 30만 원 해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역화 피해, 에너지 지원금, 결혼 지원금 등 각종 현금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비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까지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면서 미래 세대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로 서울로 가는데 붙잡을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 없이 저기 돈 풀고 있다. 서울에서나 그런 소리 하세요. 서울도 사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지요. 네, 필요한 곳은.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가상 대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에서 김민석 총리 28.3, 정청래 대표 27.6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 총리 42, 정 대표 41.6 이렇게 팽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63.2%로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 지지율은 51.3%로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27.9%로
더 밀리며 여야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려야 하겠죠. 비전 코리아 정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포털 신문과 올 리서치가 공동 의뢰한 것입니다. 지난 10일에서 11일 전국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무선 RDD 100%로 조사했고요.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은 3.6%였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조사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열세였는데 많이 쫓아왔군요. 이제는 살짝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더욱 뜨거워지겠어요.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이 곧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뉴욕 포스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거기 머물러야 한다.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무니르 사령관은 1차 종전협상 성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협상 장소로 일들이 조금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며 튀르키예나 유럽을 장소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20년이란 기간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유예 조치를 이란이 승리로 여길 수 있다며 핵 포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도 지금처럼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된 지 약 1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후광을 받아 17곳 중 14곳을 석권하며 일방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67%를 기록했는데 8년 전과 다른 점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엔 남북관계 훈풍으로 대외적 여건이 여당의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중동 사태 대응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천 과정도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작업은 잡음 없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역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발탁됐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당원과 시민들께서 선택한 결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은 이재명형 인재, 소통형 인재겠죠. 그리고 2.6% 오른 5,960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오전 10시 반쯤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6,000선을 돌파한 건 이란 전쟁 직후였던 지난 3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장 후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고점을 낮추면서 2.7% 오른 5,967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동력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설 거란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SK 하이닉스가 장중 112만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2.7%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스크 자체가 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좀 기대감이, 두 번째는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랠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